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디자이너 핫뚜빠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원시 집안의 적통, 원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걸 가졌던 금수저 중의 금수저, 원술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재수 없지만 불쌍하기도 한 원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출발! 하북의 원소, 하남의 원술. 반동탁을 기치로 일어선 산동 방구는 한 번도 하나의 세력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원소가 맹주로 추대되자 원술이 바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나를 두고 노비놈의 자식을 맹주로 추대하다니. 이 비방은 후일 공손찬이 원소를 공격할 때 좋은 빌미가 되어줍니다. 산동방군의 우두머리들은 전선의 통일을 위해 원시 가문의 일원을 맹주로 추대하려 했죠. 원술은 적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맹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원소가 맹주가 되었고 원술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게 되죠. 원술의 반발은 곧 산동방군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원술의 세력은 미약했는데 이후 송견의 군대가 합류하자 단번에 강대해졌습니다. 원술은 명망과 권력, 풍부한 자원을 모두 얻었지만 본인이 이를 관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원술은 소나귀의 쥐인 부와 권력과 명성을 장난감처럼 누리기만 할 뿐 그것들이 커다란 책임을 추발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남의 맹주가 된 원술은 곧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거병한 이유는 역적 동탁을 타도해 황실을 세우고 원시 집안의 원수를 갚는 거였죠. 하지만 허영심이 충족된 원술은 자신의 욕심부터 채우려고 했습니다. 원술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원술은 송견이 죽자 그의 부인을 협박해 전국 옥새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양주의 풍부한 인력과 물자를 소유한 자신의 손에 전국 옥새가 들어오자 그야말로 명분이 충족되었다고 믿고 황제를 참칭했습니다. 원술이 칭지하자 하루아침에 온 천하가 그의 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조, 여포, 유비 등의 연합 세력에 처참하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술은 허영만 높았을 뿐 그에 상응하는 실력은 없었습니다. 원술의 군대 지휘 능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조조와 여포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을 뿐 아니라 가장 세력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유비조차도 제압하지 못했죠. 게다가 변덕이 죽을 듯하여 부하들로부터의 신뢰가 없었습니다. 여포와 손책이 결국 그에게 등을 돌린 이유도 마찬가지였죠. 무엇보다도 그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원술은 군사적 실력이 없었으니 외부의 침탈을 막을 수 없었고 스스로를 절제할 줄 모르니 백성들을 무한대로 수탈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가 없이 원하는 것을 얻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수탈 행위는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고 의지할 때 없어진 원술은 더훗날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부잣집 도련님치고는 참으로 비참한 최후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능력과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죄, 타인의 삶을 고려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원술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이든 여자든 자신이 원한다면 반드시 가져야만 했죠. 사세삼공 집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적자로 태어난 그는 원하는 건 항상 가졌습니다. 원술이 한때 협객 행세를 한 것도 원소나 조조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죠. 원술이 조조를 부러워했던 것은
협객으로서의 명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술은 미모와 재능이 뛰어난 조조의 처첩들을 탐냈고 호시탐탐 빼앗을 기회를 노렸죠. 조조가 동탁을 피해 동쪽으로 달아나자 드디어 원술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협객세계에서 명성이 높던 조조와 원소가 동쪽으로 달아나자 원술도 이를 흉내내죠. 사실 동탁은 원술을 붙잡을 생각 따윈 전혀 없었는데 원술 본인이 장국지까지 던져놓고 낙향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챙겨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조의 처첩들이었죠. 그는 조조의 집에 찾아가 조조의 처첩들에게 은근히 겁을 주며 말했습니다. 조조가 달아나다 동탁에게 죽었으니 너희도 얼른 도망가야 할 것이다. 이에 많은 여인들이 짐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때 변부인이 나서서 적극 만류한 덕분에 원술의 음흉한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원술의 치졸함을 크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조조가 늘 원술에 대해서만은 지나칠 정도로 각박하게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허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손책이 강동을 정벌하러 가려고 원술에게 군사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를 원술이 거절하자 송견은 전국 옥새를 담보로 맡기며 군사를 빌렸다라는 일화가 있죠. 마치 원술이 옥새에 눈이 멀어 병사를 내준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손책의 출병과 옥새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원술은 강동에 자리 잡고 자신을 견제하던 유효를 격파하기 위해 손책을 보냈을 뿐이죠. 손책은 원술의 번장이 되어 구강군을 함락시켰고 여강태수 6강을 토벌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원술의 모습을 MBTI로 유추해본다면 아마 ENTJ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ENTJ는 지도자형으로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활력적으로 이끌어가는 유형입니다. 참고로 MBTI는 총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며 인물들의 유형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원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걸 가진 금수저였던 원술. 그의 모습은 지금의 많은 금수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금수저의 인성까지 갖춘 사람은 진정 없는 것일까요? 수저 색깔과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삼국지 속 매력적인 인물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새잎클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투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